황심소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상민TV에서 황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담 사연을 받고 직접 제가 상담을 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황심소에서는 AI 아가씨를 이제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AI 아가씨, 수도권에 사는 AI 아가씨, 저 멀리 남쪽에 경상도 AI 아가씨, 이 각 지역의 이 목소리와 이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 AI 아가씨들이 황심소에서 참여하여 이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연을 읽어 드립니다. 자기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이나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연을 셜록황 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온 사연에 대한 저희 상담을 이 AI 아가씨의 목소리와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의 죽음에 대한 어떤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신문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연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지 사연 좀 읽어주실래요? 황상민 박사님, 삶의 어려움, 아픔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황심소 방송 늘 감사합니다. 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디자이너입니다. 그동안 황심소를 들으며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에 빠져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디자이너의 죽음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며 배우자가 산재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목숨을 끊은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이 씨에 대한 기사였어요. 대체 이 씨는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이 씨의 마음을 이제라도 읽어주실 분은 황 박사님 뿐이라 생각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2010년 입사한 이 씨는 열정적으로 일해왔고 밤샘 근무도 불평 없이 일 자체를 즐겼다고 합니다. 부인 서 씨에 의하면 2, 3년 전쯤부터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센터 총 책임자가 바뀌며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직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업무량이 상당했으며 회사에서는 동일 업무를 1팀, 2팀 구분 없이 모두에게 맡겼고 이 중 괜찮은 안을 채택하는 방식 등을 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디자인 관련 품평회를 실시했는데 품평회가 임박할 때면 이 씨는 줄곧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씨는 분명 밤샘 근무도 불평 없이 일 자체를 즐기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그에게 경쟁적인 분위기나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것이 정말 자살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2019년 1월 20일, 이 씨가 20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이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외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은 현대차가 최악의 영업실적 성적표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던 때였으니 사내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거라 짐작됩니다. 이 씨가 10년 이상 근무했고 실력도 인정받아 왔다고 하니 시니어나 팀장급은 되었을 텐데 "이거 맡은 책임자 누구야?" 이런 호령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런 말을 했던 게 아닐까요? 그때 이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인 서 씨에 의하면
회사는 또한 스타 디자이너를 강조하며 외모적인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이 씨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몇몇 현대차 디자이너는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주목을 끌만한 디자이너를 출연시키고 싶어 했을 테고,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신경 쓰길 요구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 씨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018년경 회사에서 실시한 직업 적성 평가에서 이 씨는 자신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나타낸 마인드맵에서 가족,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를 가장 크게 꼽았고, 그 외로는 자전거, 여유, 낙서, 산책, 운동 등을 꼽았더군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계를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해 성취를 느끼는 행복한 삶이라 적었습니다. 생전에 이 씨는 이런 메모도 적었다 합니다. 스타 디자이너 한둘이 한 차종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시스템도 불가능하고, 쇼카 파생차는 점점 많아지고, 비교당하고 구박받으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결과를 요구받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디자이너는 디자인 못하는 디자이너보다 더 못하다.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매니징이 아니라 센터장 눈치 보는 매니징. 잘했을 때 잘했다고, 못했을 때 어딜 고치라고 이해가 쉽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이 씨는 생전에 7개월 동안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조울증, 중증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더군요. 또한 기사에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산재 승인율은 저조하다면서 정신질환이 그 특성상 자기공명 영상 MRI나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증상을 알기 쉽지 않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뇌 이상이 생긴 병으로 보고 약을 처방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뇌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니. 이 씨가 생전에 이런 앞뒤 안 맞는 치료를 받았을 거라는 걸 알게 되네요. 이 씨는 2020년 4월 우울증을 사유로 휴직 신청을 했고, 복직을 앞둔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사님, 생전에 이 씨가 겪었을 마음의 아픔에 대해 읽어주세요. 자, 이 씨는 2020년 4월 우울증을 사유로 휴직 신청을 했고, 복직을 앞둔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연은 이분이 목숨을 끊기 전에 겪었을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읽어달라. 이 사연이군요.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디자이너로서 겪었을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읽어달라. 현대자동차의 디자이너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나온 것을 저도 봤었거든요. 그 기사의 내용의 기본 핵심은 이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했다. 상사의 압박인지 그걸 결국에 견디지 못해 본인은 자살을 했고, 부하 직원의 이 문상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문상조차 안 온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묘사가 기사에 돼 있고, 그렇지만 이 센터장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까지 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읽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본인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디자이너인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훌륭한 디자이너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냈다는데, 훌륭한 디자이너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이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일단 목숨을 끊은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이 씨에 대한 마음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이 심리적 부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어서 죽게 되었는가, 그거를 마치 죽은 사람 이 시체를 해부해 가지고 사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또는 그 사람이 그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극단적인 자해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심리적인,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죠. 심리적인 압박감, 또 마음의 아픔의 정체가 뭔가, 그거를 좀 더 잘 설명하게 되는 거, 이거를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는데, 그 심리적 부검을 해달라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이 씨는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심리적 부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걸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현대자동차 디자이너였고 2010년에 입사한 이 씨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 사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씨는 열정적으로 일해왔다고 하며 밤샘 근무도 불평 없이 일 자체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분이 리얼일까요? 휴먼일까요? 로맨일까요? 아이디얼일까요? 에이전트일까요? 밤샘 근무도 불평 없이 일 자체를 즐겼다 라고 한다면 리얼일 가능성은 잘 없어요. 리얼은 이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도 꼭 생색을 내고 궁시렁궁시렁 해요. 네. 그 다음에 휴먼이 밤샘 근무를 하거나 일 자체를 즐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휴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이디얼은 벌써 사라지고 본인이 날 자르려면 잘라라 하고 해서 그런 밤샘 근무는 가능하면 안 해요. 에이전트는 밤샘 근무를 하는데 에이전트도 불평 없이 일 자체를 즐긴다라고는 잘 안 해요. 했을 가능성 에이전트는 약간 있긴 한데, 그거는 엄청 본인이 인정을 받고 본인이 너 없으면 우리 회사 다 망해 라는 그런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인정을 받거나 자기가 그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밤샘 근무를 불평 없이 일 자체를 즐긴다는 표현이 에이전트는 잘 안 되는데, 이 씨는 그랬다면 저는 이 씨는 아무래도 로맨이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에이전트라기보다는 로맨이었다. 왜냐면 자기 일 자체를 즐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에이전트는 일 자체를 즐긴 것도 에이전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에이전트냐 로맨이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먼저 또 한번 생각을 하는데, 부인 서씨에 하면 2, 3년 전쯤에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에이전트냐 로맨이냐를 생각할 때 대개는 에이전트인 경우에 거의 삶이 무너졌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이 에이전트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삶이 무너졌다면 이 상사가 자기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보통 꺾인 날개 상황처럼 된다. 그런데 디자인 센터 총 책임자가 바뀌며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직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로맨과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인 경우에 상당히 미치는 그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이분이 로맨 에이전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분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업무량이 상당했으며 회사에서는 동일 업무를 1팀, 2팀 구분 없이 모두에게 맡겼고 이 중 괜찮은 안을 채택하는 방식 등을 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디자인 관련 품평회를 실시했는데
품평회가 임박할 때면 이 씨는 줄곧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에이전트의 모습으로 그 일 자체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사실은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 일한 거에 대해서 품평회를 받고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 낙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과 로맨 성향의 사람들은 그 품평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본인이 그거를 거의 완성 수준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 웬만큼 됐는데도 본인은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불안 수준이 엄청 높아지는 게 로맨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로맨 에이전트 두 가지를 다 가진 마음의 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박사님, 이 씨는 분명 밤샘 근무도 불평 없이 일 자체를 즐기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에게 경쟁적인 분위기나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것이 정말 자살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경쟁적인 분위기나 업무량 자체가 이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 로맨티스트의 경우는 네가 준비하고 한 것 자체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너가 완전히 쓰레기 같은 거를 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때 로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이 자괴심을 훨씬 심하게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한 것이 품평회했을 때 본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뭐 선택이 안 되고 탈락이 됐을 때 그때 본인이 삶이 마치 본인이 루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또 엄청난 자괴감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가 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더 이상 나는 이걸 할 능력이 안 돼 라고 하는 또 자책. 그래서 로맨이나 에이전트는 피드백이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할 때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데 이 경쟁에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사람은 모든 영광을 차지하지만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은 싸그리 그 존재나 열심히 일한 거가 무시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INTJ, ESFP 이렇게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난 후 당신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연애도 인간관계도 MBTI 유형에 끼워 맞춰서 했더니 삶의 어려움이 전부 다 없어지던가요? 에이, 그냥 재미로 알아본 거라고요? 혈액형에 따른 성격 알기, 별자리에 따른 성격 알기 이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와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마음을 명쾌하게 알려줄 제대로 된 검사인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 번의 검사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뿐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차별화된 검사, WPI 검사. 이런 WPI 성격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각자 도생의 시대. 내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치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WPI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을 통해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심리상담에서의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어 당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초석을 다져보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상세한 사항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